동명사 개념 설명 시작합니다. 동명사, 동사이면서 명사인 사는 말씀사자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동사이면서 명사이다. 형태 자체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죠. 그러니까 이 단어, 이 표현 자체가 동사적인 의미를 이미 담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명사적인 기능을 한다는 건데, 영영사전 뜻풀이에도 보면 동명사를 이제 gerund라고 하거든요. gerund라는 건 뭐냐? A word, 단어인데 ending in ing 형태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made from,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동사를 어근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동사로 출발하는데 뒤가 ing로 끝나. 그럼 이게 used, 사용이 됩니다. like a noun, 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명사의 의미로 쓰이는 것, 이것이 동명사다. 우리나라 문법 책들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동사 끝에 ing 형태를 붙여요. 그러면 그 자체로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것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은는이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뭐뭐하는 것, 은는이가로 해석되면 이게 주어, subject로 쓰이는 것이고, 나는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기를 이라고 해석되면 목적어로 분류되는 것이며, 내 취미는 뭐뭐하는 것이다, 아니다 하면은 이때는 보호, complement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동명사 형태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게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과도 형태가 똑같단 말이죠. 자, 보이시죠? dancing, dancing, waiting, waiting, walking, walking, sleeping, sleeping. 현재 분사는 뭐다? 해석해보면 됩니다. dancing girl하면 뒤에 나와 있는 girl을 꾸며줘서 춤추고 있는 소녀, waiting girl 역시 girl을 꾸며줘서 기다리고 있는 소녀, 워킹 맨은 걸어가고 있는 남자, 슬리핑 베이비는 잠자고 있는 아기. 그러면 춤추다, 기다리다, 걷다, 잠자다라는 이 동사 단어, 원형인 동사의 의미는 그대로 차용을 하면서 역할만 뭐다? 뒤에 나오는 girl, man, bab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역할을 했죠.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뭡니까? 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건 뭐다? 형태가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태를 가지고서 그 안에 동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문장 내에서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로서 쓰인다.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는 것,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동명사는 a dancing room 하면 무도회실, 춤추는 장소, waiting room 하면 기다리는 방이죠. 대기실, walking stick은 좀 걷기가 힘드신 분들이 워킹, 걸어 다니는 걸 좀 보조하기 위한 막대기가 되는 거고요. 슬리핑 카는 어떤 특별한 객실, 어떤 그 열차들이죠. 이렇게 열차가 한 량, 두 량, 세 량 이렇게 여러 량이 이어져 있을 때 특별히 이 열차는 취침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ing 형태의 표현들은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a dancing room이란 것은 뭐냐? 이것은 방인데 이 방은, 그런데 그 방은 which is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which is used for dancing.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for ing니까 춤추는 것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다. 춤추는 것을, 춤추기를 위한 방이다. A waiting room은 a room for waiting 되는 겁니다. A room for waiting. 그다음에 walking stick은 a stick인데 이 stick이 used for walking 걷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쓰였다. A sleeping car는 a car used for sleeping. 그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명사 상당어구인 동명사, 춤추기를 위한 방, 기다리기를 위한 방, 걷기를 위한 막대기, 그 다음에 잠자기를 위한 차. 그래서 그럼 여기도 춤추다, 기다리다, 걷다, 잠자다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처럼 쓰였다. 이것이 동명사입니다. 다시요. 현재 분사는 뭐다?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이고, 동명사는 뭐다?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현재 분사 동명사의 쓰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뭐 하기라고 딱 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는 뭐다 지금 앞뒤에 나오는 이 동명사라고 하는 것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앞뒤에 있는 명사의 용도, 쓰임, 뭐뭐 하기 위한으로 사용된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에서 접하게 되는 동명사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자, 동명사는 동사적인 성격 그리고 명사적인 성격을 다 갖는데 편합니다. Traveling by car is very interesting. 그러면 차에 의한 여행하기라는 것보다 이 by가 수단의 전치사, 수단, 방법, 어떻게라는 수단의 전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긴 하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차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여행하는 것, 차에 의한 여행하기는 매우 재미있다. 그래서 여기 travel이라는 것이 여행하다라는 우리가 동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차를 타고 여행하다 동사를 꾸며주는 게 교통의 수단 나타나는 요거는 how라는 질문에 답이 돼서 부사처럼 쓰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ing를 덧붙이니까 여행하기, 여행하는 것이 되면서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 이겁니다. 자, 동사의 의미를 가졌어. 그래서 바이카라는 교통수단 부사구의 수식을 받는다. 이게 동사적인 특징이고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ing를 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비동사 앞에 쓰이더라. 요거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이 주어라는 거는 명사, noun의 특징이다. 그렇죠? 동사의 특징과 명사의 특징을 다 가졌기 때문에 traveling은 동명사다. 두 번째 문장 She began crying bitterly 했습니다.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 할 때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동명사는 began이란 동사 뒤에 나오는 무엇을 시작했는데 울기를 시작했어. 동사의 뒤에 붙어 나오는 명사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했다. 요거 목적어는 명사 noun의 특징이다. 그렇죠? noun이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서 bitterly, crying bitterly, 이 crying bitterly와 붙으면서 아주 애통하게 울다. 인생의 처절한 맛을 다 본 것처럼 울다.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크에다 대고 하면 그 소리 굉장히 거슬리고 클 텐데 미안합니다. 자, bitterly는 아주 처절하게, 애통하게. 그래서 동사 crying, 여기 동명사 crying은 부사의 수식을 받는 어떤 동사적인 특징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she is proud of being a beauty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be proud of는 뭐뭐 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다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이 be proud 자랑스러워하다는 of까지를 한 팀으로 쓰기 때문에 of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뭔가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일단 문장 전체를 봤을 때는 beauty라는 거는 우리가 beauty는 아름다움, 미라는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 beauty에 어가 붙으면 요건 아름다움을 갖춘 존재, 뭐 미인, 미녀 또는 아름다운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e proud of 다음에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거는 사실상 she is proud of her beauty. 정말 아름다움이란 추상명사의 뜻 그대로를 써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다. 이렇게 문장을 써도 됩니다.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beauty라고 썼죠. 그렇죠? beauty.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워하다가 아니라 진짜 미인 이걸 자랑스러워야 돼. 자, 다시요. be proud of는 블라블라. 물결 표시 잘 읽어야 된다 해서 무엇에 대하여 어떻다는 것에 대하여 이 물결 표시를 지금 뭐라고 읽었다? 무엇에 대하여 또는 어떻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명사 상당어가 명사 같은 표현이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a beauty는 여전히 미인이야. 그러면 she is proud of a beauty 그러면 그녀는 어떤 미인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전혀 일반적인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굳이 being a beauty에서 being 빼고 빼고 그러니까 her라는 걸 넣으면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해야 자연스러워. 뭘 기준으로 자연스럽다? 뭘 기준으로 자연스럽다? 우리말 해석을 해봤을 때 이게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그런데 a beauty, 미인이라는 추상명사를 보통명사처럼 만든 이 표현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려면 자 그녀는 무엇 어떻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다는데 이 무엇 어떻다는 것에 미녀라고 했어. 그러면 그녀는 미녀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다? 이거는 말이 좀 어색하죠. 그녀는 미녀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다? 그 미녀는 누군데? 그녀하고 무슨 상관인데? 전혀 연결 접점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면 자기가 예쁘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미녀라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미녀라고 부른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자신이 미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이러면 이제 말이 부드럽게 매끄럽게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때 미녀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늘 보어를 얘기할 때 she is pretty, she is a girl 두 가지를 얘기했죠.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있고 형용사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요 pretty는 예쁜이란 뜻이야. 요거를 예쁘다가 되려면 비동사와 결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가 필요한 거야? 어떻다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 어떻다는 것. 그러면 비동사 be pretty 예쁘다를 예쁘다는 것 뭐뭐하다 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to 부정사와 결합해서 to be pretty를 만들든지 아니면 to be와 지금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가 요번 단원에 등장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동명사 being pretty가 된다. 그럼 이제는 단어처럼 외우는 거죠. to be pretty 자 뭐라고요? to be pretty 또는 being pretty를 예쁘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자.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그녀는 자기가 is proud of being a beauty. being a beauty라는 건 뭐다? 미녀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다. 이것은 다시 쓰면 she is proud of her beauty. 이 beauty는 아름다움이라는 추상명사다. 그래서 자신의 해버리면 she is proud of being a beauty. 미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 being 앞에도 her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미녀라는 것 이게 누가 미녀라는 건데 주어인 자기가 미녀라는 것이야. 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씁니다. 소유격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엔 미녀라는 것이 누가 미녀냐 she와 그녀의 성격이 그녀의 특징이 미녀라는 것 그래서 요 동명사 being 다음에 나오는 a beauty가 she가 그녀가 미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being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그래서 a beauty가 보어처럼 쓰였다. 그러면은 이게 보어는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명사 being이 지금 보어를 바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이걸 어떤 동사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 proud of라는 전치사 뒤에 지금 being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니까 목적어적인 특징도 가졌다. 즉 명사적인 특징도 가졌다. 그래서 여전히 being은 동명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밑에 있는 설명, 문법적인 슴직한 설명은 여러분이 굳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being a beauty를 미녀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게 동명사인 거 이제는 누구나 안다는 거죠.
My hobby is collecting foreign stamps. 그러면 내 취미는 입니다. A는 B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오는 건데 여기 그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명사적으로 해석이 됐다. 그러면서 foreign stamps 모으긴 모으는데 뭘 모은다? 외국 우표를 모은다. 그래서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를 가진 동사적인 성격으로도 쓰였고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는 명사적인 성격으로도 쓰였다. 그래서 collecting은 동명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사, 투부정사 설명할 때도 동명사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 부정사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 공통의 해석을 갖는데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우리가 분리해서 기억하다 보면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예를 들면 뭐 want라든지 hope라든지 expect라는 거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투부정사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기를 소망한다,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시점보다 이것 어떤 동작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제가 당연히 미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조금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가진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mind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한다, 꺼린다. give up 이거 give up 포기하다죠. give up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나 그거 싫어. 근데 뭘 싫어해? 그거 하기를 싫어해. 이거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는 걸 싫어한다. I mind meeting him. 더 이상 그 사람 만나기 싫어라는 거죠. 이건 뭐야? 말하는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만나봤더니 뭔가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안 만나겠다라는 얘기고 give up도 뭐야? 나 이제 그거 포기라고 말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거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이 이후로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뭐다? 마인드와 give up은 앞에서 이미 겪은 과거를 기반으로 싫어하고 꺼리고 과거를 기반으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나 give up 같은 동사구를 과거지향적인 특징을 가진 동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명사는 과거지향, 부정사는 미래지향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거를 기억동사를 써서 우리가 영작을 할 때 기억동사라는 건 기억하다 remember 반대말 잊어버리다 forget을 쓰는 겁니다. 기억하다 remember, 잊어버리다 forget 이걸 기억동사라고 하는데 remember, forget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기에도 remember seeing은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remember 나 기억나 기억하는 현재 시점으로 본 거는 그 남자를 본 거는 과거다 이겁니다. 봤던 거 기억나. 기억하지. 나 걔 마주쳤었어. 이거고요. Forgot posting the letter 하면 편지를 나 잊어버렸어라고 말하는 시점 기준으로 편지를 붙였던 게 과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I forgot posting the letter 한데 자 remember는 현재 시제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거 뭐 했다는 거 잊어버렸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잊어버렸어 라고 말할 때는 이때는 또 forget이라고는 잘 안 써요. forgo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 forgot posting 그러면 잊어버린 시점보다 편지를 붙였던 게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자 I remember 내가 지금 현재 기억을 해 이 기억하는 시점으로 미래에 편지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본다는 겁니다.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한다. 기억한다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쓰는 거고요. I forgot to post a letter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 일깨워주는 거야. 야, 너 오늘 그 출근하면서 편지 붙인다고 했지? 오 그래 야, 고맙다. 까먹고 있었어. 가면서 붙여야 한다는 걸 까먹었을 때 forgot to post 그래서 붙일 것을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stop 그 다음에 stop이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뜻이 달라. stop the ing는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담배를 피우던 것을 끊었다, 멈췄다 이런 뜻이 되고요. stop to smoke는 요거는 미래지향적인데 그러면 담배 필 것을 멈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섰다. 불 붙이려고 불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 to smoke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부사란 건 왜 가던 길을 멈췄어? 왜? why란 질문의 답이 to smoke 불 붙이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건 to smoke가 부사처럼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ry 동사, like 동사의 쓰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try 다음에 ing를 쓰는 것과 try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역시 ing는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고 to turn은 미래지향적인데 이거는 tr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냐면 try ing는 그냥 한번 해봤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게 동명사가 과거지향이다, to 부정사가 미래지향이다는 사실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원서들에 나온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동명사는 과거지향적,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 과거 느낌이다, 미래 느낌이다 상관없이 원어민들이 그렇게 쓰더라라는 그냥 그렇게 쓰더라. 그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거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 관용구 표현이 많아요. try ing는 그냥 한번 시험 삼아 그냥 해보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 안 해. 기대치도 없어. 그래서 실망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고 try to 부정사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So try turning on the machine again. 그 기계를 다시 켜려고 해봤어. 그런데 뭐 여전히 안 됐어. 하고 시도했다는 거에 그냥 포인트를 두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try to turn on the machine again 그러면 와 나 그 진짜 노력했다. 뭐 그 복사기가 자꾸 걸려가지고 먼저 그거 전원을 끈 다음에 복사기 카트를 다 열어서 습기가 찼나 싶어갖고 그거 뭐 안에 습기도 다 말려 선풍기 바람 돌려가지고 다 말려보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 like도 투부정사 동명사를 다 목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명사를 쓸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운동 종목 얘기할 때 I like swimming 그러면 나는 그냥 스포츠 여러 종목 중에서 수영이라는 종목을 좋아해 라는 뜻이라면 I like to swim은 내가 직접 수영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어쨌든 swimming과 to swim이 둘 다 명사처럼 목적어처럼 쓰이긴 했습니다만 ing는 그냥 그 종목 자체 to 부정사는 직접 하는 것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하는 표현이죠.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want to, hope, expect, wish, decide. 그러면 뭐뭐 하기를 결심하다 그러면 결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래에 그 행위를 하는 거죠. 뭐뭐 하기를 계획 세우다도 마찬가지. promise도 내가 할게라고 약속하는 거죠. 동의. 그래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다음에 to 부정사에 나오는 이 동작은 여기서 나는 원한다, 소망한다, 기대하다, 뭐 바란다, 결심했다, 계획한다, 약속했다, 동의한다 이 말이 떨어지고 나서 이 동작을 하게 돼.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다 이겁니다. choose도 마찬가지죠. A, B, C 중에 뭐 선택할래? 나는 C로 할게잖아. 그렇죠? C로 할게야. 그다음에 learn to 동사 원형은 요거는 좀 미래지향적이다 과거지향적이다를 떠나서 배운다 그러면 배우는 시점에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manage, fail, refuse, pretend는 manage to 부정사가 우리가 그럭저럭 뭐뭐 한다라고 보통 이제 우리 단어장에 예문이 설명이 되어 있고 fail to 동사가 뭐뭐 하기에 실패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합니다. refuse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써서 뭐뭐 하기를 거절한다. 뭐뭐 하기를 거절했다. 그럼 거절하고 나서 그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pretend to 부정사가 뭐뭐인 척하다, 뭐뭐인 척하다, 뭐뭐인 척하다. 근데 manage나 뭐 fail이나 refuse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를 거절한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동작을 안 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manage, fail, pretend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게 과연 미래지향적인 동작인가? 동사들인가? 그런 느낌과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원어민들이 얘네 뒤에는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이라고 해석했을 때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로 그냥 쓰는 겁니다. 관용구로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된 지금 manage to, fail to, refuse to, pretend to 동사 원형은 최근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다음 중 어법상 맞는 거 틀리는 거 골라냈을 때 manage 다음에 슬쩍 ing, 뭐 refuse 다음에 ing, pretend 다음에 ing 나오는데 그러면 틀린 표현이다. 요거 다음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쓴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뭐뭐하기를 즐기다, 뭐뭐하기를 유지하다, 뭐뭐하기를 싫어하다, dislike, mind, avoid, 회피하다 같은 뜻이죠.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put off, 연기하다, 미루다. 그러니까 싫어하다, dislike와 mind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고 avoid까지 같은 뜻이네요. avoid까지. 다시요. 뭐라고요? dislike부터 avoid까지가 싫어한다, 꺼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ostpone, put off가 미루다, 연기하다, 미루다, 연기하다야. 그러면은 미루다, 연기하다는 뜻 자체가 좀 지금 말을 하고 나서 미래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한 거죠. 굳이 과거지향, 미래지향을 나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원어민들의 습관에 의해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입니다. postpone, put off, 그다음에 give up, 포기한다, 그다음에 stop,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quit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아까 stop의 차이, stop smoking 해서 담배 피우는 것을 끊다라고 얘기했고 stop to smoke는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섰다 그랬는데 사실상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다 할 때는 습관적으로 quit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quit smoking 이렇게 해서 담배 피우기를 끊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finish ing, deny ing, 너 과거에 했지, 과거에 했던 것을 say no, 아니요 나 안 했는데요 하는 걸 deny라고 합니다. 자, deny라는 동사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는데 deny는 사전을 찾아보면 미안합니다. 부인하다와 거절하다가 나와. 부인하는 건 뭐예요? 네가 했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이게 부인이죠. 거절은 뭐야? 야 이것 좀 해줘. 그래 싫어 나 안 해. 또는 나 시간이 안 돼 못하겠어. 부인하다와 거절하다는 우리말에서는 경우가 살짝 다르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 부인하다 뭐야? 네가 했지? 아니요 저 아닌데요. 이것도 say no,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거절하다 뭐예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할 여력이 안 되네요, 못하겠어요. 이것도 say no야. 이 say no라는 공통점이 바로 deny다. 우리말로는 뭐뭐 했다는 걸 부인하다, 뭐뭐 해줄 것을 거절하다. 그럼 부인하다는 과거지향적이고 거절하다는 미래지향적이지만 둘 다 동명사 형태로만 deny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imagine, 상상하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현실 세계에 없던 것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죠. 그런데도 이것도 뭐뭐 하기를 상상하다,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 할 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consider 다음에 ing라는 건 우리 많이 연습을 했죠. 그다음에 practice ing,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도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로 요즘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ggest는 뭐야? 야 앞으로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동사의 대표적 케이스죠. 의미만 따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라고 제안을 했다, 제안하다 할 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써서 suggest ing를 쓰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magine, consider, practice, suggest, ing.
빨간 글씨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한 동사라는 것은 이 좋아하다, like, love, prefer, 반대말 싫어하다, 미워하다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어떤 공통적인 문법적인 특징을 갖는 단어들은 내가 한 단어를 기억했다 그러면 그거의 동의어, 그럼 미워하다 동의어 뭐 있어요? 좋아하지 않다 dislike 있겠죠. 얘네들도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느냐,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좀 전에 우리 지나왔던 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여기 dislike가 딱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것도 이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좋아하다 like나 뭐 prefer, like, prefer, love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한다. 미워하다 요것들의 반대말인 미워하다도 hate 투부정사만을 hate 투부정사, hate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한다. 근데 dislike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대요. dislike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꽤 자주 나오고 우리가 헷갈리는 요소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문법, 영문법의 규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인데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만약에 시험에 다음 뒷부분에 알맞은 거 투부정사계 동명사계 물어보면 hate와 dislike는 같은 뜻인데 dislike 뒤에는 ing만 목적으로 취한다. hate 뒤에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한다. 이건 좀 따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작하다 start, begin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한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를 계속하다 할 때도 continue 투부정사도 쓰고 continue ing도 쓴다. 의미는 둘 다 똑같다. intend는 사실 뭐뭐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뭐뭐 하고 싶다예요.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근데 want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데 intend는 intend 투부정사, intend ing 둘 다 목적으로 취한다고 합니다. 요 두 개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겠다. 자, 동명사의 시제로 넘어갑니다. 동명사의 시제에는 우리 부정사도 투부정사도 예를 들면 he seems 내가 보니까 그는 어때 보여 했을 때 to be ill이 있고요. he seems to have been ill이 있다. have been ill. 그럼 지금 뭐다? 사람을 주어로 seem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근데 어떤 경우는 to be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to have pp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거를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단순 부정사라고 얘기하고 단순 부정사 to 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시제적으로 완료 부정사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he seems란 건 내가 그를 seems는 현재죠. 지금 내가 보니까 어때 보인다 할 때 it seems 이때 it은 가주어이십니다. 진짜 주어 진주어절에는 that절이 나와요. 그래서 that he is ill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형태가 to be가 나오면 seem 다음에 to be가 나오면 이 말은 이 말하는 사람이 그를 본 시점과 그가 아파 보인다, 그가 아프다는 시점이 같은 겁니다. 요거를 단순 부정사라고 해요. 자, 다시 seem이나 he appears는 보인다는 뜻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뱉는 사람이 그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e seems 현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 가주어 이슬주어로 바꿨을 때도 it seems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금 그를 보니까 그가 to be는 단순 부정사 보는 시점과 아픈 시점이 같은 겁니다. 그는 지금 아파 보인다가 되는 겁니다. 요걸 단순 부정사라 그래요.
근데 완료 부정사는 뭐냐면 he seems 내가 언제 봤다고요? 그를 지금 보니 it seems 그를 내가 지금 보니 that to happen 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시점보다 그가 아팠던 시점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제에서 it seems 지금보다 앞선 시제는 뭐가 있다? 과거가 있고 현재 완료도 현재보다 앞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it seems that 다음에는 he 현재보다 앞선 거 과거 he was ill도 쓰고 그 다음에 현재보다 앞선 거 has been ill 현재 완료도 씁니다. 우리가 그냥 그 부정사 시제 to have been 나왔을 때 완료 부정사가 나왔을 때 seems that he was ill도 문법적으로 맞고 he has been ill도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he was ill도 맞고 he has been ill도 맞다. 왜? 이 둘 다 semes보다는 앞선 시제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it seems that he was ill과 it seems that he has been ill에는 시제 차이가 있는 거죠. 뭐예요? 보기는 it seems 보기는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보아하니 he was ill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아팠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는 아팠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은 거야. 근데 he has been ill이 되면 현재 완료라는 것은 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야, 너 뭐 어떻게 지난주에 되게 아프게 앓았다며? 근데 지금도 보니까 지금 앞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보니까 너 되게 수척하고 아파 보인다. 이마에 손 짚어도 어머 어떻게 열도 있네. 지금까지 아파 보이는 거야. 요거를 it seems that he has been ill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다는 측면에서 단순 부정사 to be가 나오면 보는 시점과 아픈 시점이 같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둬서 그냥 표현하는 거고 완료 부정사 to have been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시점보다 아픈 시점이 앞섰다. 그런데 이 현재 시제보다 앞서는 거에는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완료 시제도 있다. 그래서 써줄 때 둘 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 차이를 꼭꼭 씹어서 해석의 차별화를 두면 seems that he was ill과 seems that he has been 이라서 아파 보이는 시점은 아픈 시점은 분명히 물론 이제 말하는 사람의 추측에 의해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차이가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 케이스를 지금 떠올린 상태에서 그거를 그대로 동명사까지 끌어오면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ing를 쓰는데 이때 bold는 대담한이죠. 그럼 자기가 용기 있다는 것, 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때 자랑스러워하는 시점과 겁이 없는 시점이 같다 할 때 우리가 being 형용사를 씁니다. 요거를 단순 동명사라고 써요. 그러면 자랑스러워하는 것 지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대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담한 시점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그는 본인이 대담한 남자라는 것을 자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be proud of ing는 be proud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계속해서 단순 동명사라는 건 뭐다? 자랑스러워하는 시점이 he was proud인데 이 다음에 of being bold는 단순 동명사다. 단순 동명사는 뭐다? 자랑스러워하던 시점과 대담한 시점이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he was 과거에는 아주 자부심이 충만했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그는 지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자기가 되게 당당했어. 그 당시에 대담했어. 그래서 중학생 때 내 모습을 떠올리면 막 가슴 쫙 펴고 막 껄렁껄렁하면서 다니면서 나는 되게 잘난 남자 이러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는 시점과 당당했던 시점이 같은 겁니다. 요걸 단순 동명사예요. being 형용사 형태를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be sure of 다른 동사구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be sure of는 뭐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그냥 passing을 썼어. 동사 원형의 ing 요거 이제 단순 동명사예요. 그러면 자랑스러워하는 시점과 그가 he is sure that passing 그 시험에 통과하는 시점을 같다고 보는 겁니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건 지금 뭐냐면 그는 시험에 붙는 것을 확신한다. 뭐뭐는 뭐뭐 하기를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하는 건 믿다 개념이잖아요. 확신하다는 믿다, 생각하다 개념이야. 그러면 자기가 붙었다고 생각한다, 붙으리라고 생각한다 했을 때 보통은 붙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붙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 전자 다음에는 우리가 그럼 붙으리라고 생각하다 그러면은 이거 미래지향적인데 개념이 미래지향적. 그러면 투부정사를 쓰나 했는데 이 뒤가 자랑스러워하다가 어부가 나왔잖아요. 이거 전치사는 말이죠. 그럼 전치사 다음에 to pass를 바로 붙여서 쓰지 않아요. 안 씁니다. 그래서 동명사만을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He sure that he will pass라는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Be sure of ing라는 것은 그거 하리라고 확신하다. Be sure that 주어 will 동사 원형. 요거를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필수 구문입니다. 조금 여기 있는 단순 동명사는 살짝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따로 떼서 별도로 외워줘야 되겠다. 자, 완료 동명사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단순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 근데 완료 부정사는 to 다음에 미안합니다. have pp 이렇게 되겠던 것처럼 동명사는 그냥 ing. 근데 완료 동명사라는 건 having pp를 우리가 완료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regret이 후회하다와 자, 요 단어 좀 알아야 돼요. regret은요. 후회하다와 유감스러워하다로 나뉘는데 이걸 애초에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선생님이 since라는 접속사를 기억을 할 때 그 완료 시제 문장에서 since 다음엔 주어 플러스 과거형 동사가 와서 애초에 해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언제 이후로 이래로라고 하지 말고 과거의 어느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게 since의 정확한 뜻이다라고 한 것처럼 regret도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와 앞으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 이렇게 두 가지로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regret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I regret doing it 해서 이미 이렇게 regret 다음에 ing를 쓰는 순간 과거에 뭐뭐 했음을 후회한다는 뜻이 되고요. 이게 I regret to say this 뭐 to you 그러면 뭔가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저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regret은 I am sorry라는 뜻이에요. 유감이다. 좀 마음이 좀 편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to 부정사 쓰면 뭐라고요? 뭐뭐 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러면 regret이 후회하다란 말로 쓰일 때 ing를 목적으로 취하면 이거 자체가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라서 후회하는 시점보다 이거 한 게 먼저예요. regret doing만 써도 근데 거기다 굳이 having been 완료 동명사를 써야 되느냐? 이거 사실은 I regret being lazy 하면 내가 게을렀던 과거를 후회한다는 뜻이 벌써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굳이 having pp를 썼다는 건 여기에 후회하고 있다보다 내가 게을렀던 시점이 먼저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그러면 현재보다 앞선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I was lazy라는 과거도 현재보다 앞선 것이고 I have been lazy라는 현재 완료도 후회하다 요거 현재 시제보다 앞선 걸로 봅니다. regret that I was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뭐 게을렀던 과거를 후회해가 되는 거고 regret that I have been lazy 하면 지금까지 게을렀던 나 자신을 후회합니다. 뭐 이런 뜻의 차이가 사실은 있는 거죠. 둘 다 어법적으로는 맞다. 자, regretted having done이라는 것은 이제 후회하던 시점이 야 그때나 참 후회 많이 했어. 근데 having done을 보면서 후회한 시점보다 뭔가 했던 시점이 더 앞섰다. 과거에 그렇게 말했던 거, 와, 그 이후에 후회했어가 되는 거죠. He regretted that. 과거보다 앞선 시제는 지금 he had done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자, 이것이 지금 완료 동명사의 개념입니다. having pp 완료 동명사. 근데 regret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벌써 regret을 쓴 순간 뒤에 ing만 쓰면 후회하는 시점보다 그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having been 굳이 having 그 완료 동명사를 쓸 필요 없이 I regret being lazy만 써도 게을렀던 나 자신 후회해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regret 다음에 요거 regret 시점보다 그렇게 했던 게 먼저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동명사 having pp를 쓰게 된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들어갑니다. 의미상의 주어란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하면 이게 뭐와 대비되는 개념이냐? 문장의 주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문장의 주어라는 건 뭐다? 위치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의 행위의 주체.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야? 일단 위치가 자 다시요. 우리가 주어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문장에서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역할이 뭐냐를 따지는 겁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오죠.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를 누가 했다를 나타내주는 동사의 주체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의미상의 주어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건데 위치가 문장 맨 앞은 아니에요. 근데 뭐다? 그 동사 뭐를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명사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동명사 앞에 와. 동명사도 동사의 ing니까 뭔가 동작을 하다잖아. 이 동작을 한 주체가 나다라는 걸 이 동명사 바로 앞에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할은 뭐예요? 마찬가지. 이 동사를 누가 했다? 이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I'm not ashamed of, be ashamed of ing. 이게 뭐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 I am not 했으니까 뭐뭐라는 거 부끄럽지 않아죠. 그래서 가난하는 형용사. 그럼 이거를 가난하다는 개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뭐뭐 하다는 것, 어떻다는 것,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두고 of 전치사 뒤에는 to는 어울리지 않으나 명사 ing 형태 동명사는 어울린다. 그래서 being poor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being이 이제 동명사인데 가난한 게 누가 가난하다는 거야? 내가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장상의 주어와 지금 사실 가난하다는 것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자 뭐다? 문장 주어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동일이냐? 이럴 때는 굳이 being 앞에 어떤 가난한 게 누가 가난한 건데를 누가 가난한 건데를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I'm not ashamed 부끄럽지 않아 that 어떤 됐다면 완벽한 문장을 쓴다면 이 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되는데 이거를 동명사 목적어를 쓸 때 being poor 앞에는 굳이 우리가 뭐 내가라는 그 의미의 어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 insist 나는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
나는 주장합니다. 뭐뭐 할 것을 누가 뭐뭐 하기를 나는 주장한다. 뭐뭐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할 때 insist on ing를 쓰거든요. 다시요. 뭐뭐 하기를 주장하다는 insist on ing를 쓴다. 근데 주장은 내가 하는데 거기 누가 갔으면 좋겠냐면 그가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대명사의 소유격을 씁니다. 그러면 he's going. 자, 뭘 기억해야 되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자리에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을 씁니다. 인칭 대명사 I, you, he, she, it, they 같은 거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을 쓰면 소유격 플러스 ing를 우리가 누구의 뭐하기 우리말로 직역하면 좀 어색하죠. 이거를 그냥 누가 뭐 할 것, 누가 뭐 하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가 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He's going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 his가 go라는 동작을 하는 행위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ing 대절로 풀면 내가 주장을 하는데 그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가 가야 된다. 자, 근데 이때 우리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부정사 할 때 설명했는데 동사가 insist 주장하다, order 명령하다, demand 강력하게 요구하다, suggest나 propose 이건 뭐야? 제안하다일 때. 이 말은 딱 보면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는 주어가 말을 해. 뭐라고 말하냐? 야, 그 여자애가 가야 돼. 그러면 she should go there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말에 압박이 있으니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insist, order, demand, suggest, propose 주장, 명령, 요구, 제안하다 동사 다음에 대절에는 누가 뭐뭐 할 것을 누가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해서 should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이때 뭐다? should는 항상 생략 가능해. 그럼 그때 끝까지 확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다?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더라도 goes로 바꾸지 않고 절대 원형 go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 때 이 주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만 갈 것을 주장한다, 가라고 명령했다, 가줄 것을 요구했다 했을 때 압박을 주는 have, should를 쓰고 생략할 수 있다. 이때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도 I insist that he should go there 또는 he go there 이렇게 둘 다 써도 맞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소유격을 쓰긴 하지만 여기 소유격 대신에 목적격 힘을 써도 맞습니다. his가 원칙이지만 동명사의 의미성의 주어는 소유격 his가 원칙이지만 힘이라는 목적격을 써도 됩니다. 이게 my, your, his, her, their 같은 그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을 썼을 땐 자연스러웠는데 그 외의 명사, 그 외의 사람들을 쓰려다 보니까 이걸 굳이 apostrophe s 소유격 쓰는 거를 이 원어민들이 귀찮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여기 apostrophe s에 괄호를 쳤다는 것보다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명사 써도 돼. 그럼 우리가 인칭 대명사 my, your, his, her, there로 갔을 때는 얘 소유격 안 써도 돼. 얘도 그냥 목적격 him, your, him, you, her, them 이런 거 써도 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I insist on my sons going there. 여기 하면 뭐뭐에 대해서 주장하다 할 때 insist on이 되면 이게 전치사죠. 명사구가 돼야 돼서 my son의 가기, 우리 아들이 갈 것 이렇게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중어 소유격을 포인팅을 해준 것이다. 근데 이제는 my son going
온 다음에 어쨌거나 my son 하면 이것도 이제 명사가 되니까 목적격이 되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I insist that 누가 간다? 주장은 내가 하는데 가야 돼. 주장은 내가 하는데 my son이 가야 된다. My son should go there.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해. 그때 my son도 3인칭 단수지만 절대로 goes라고 쓰지 않고 go 원형을 써야 된다. 까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명사의 수동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 별거 없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be ashamed of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다 수치스럽게 여기다인데 자, laugh at이 누구를 비웃다야, 그죠? 근데 우리가 수동태 구동사 수거의 수동태 할 때도 배웠습니다만 laugh at이 누구를 비웃다 조롱하다인데 이게 조롱을 당하다 그러면 laugh at은 한 묶음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be를 앞에다 쓰고 요 ed be laughed at이 되면 비웃음을 사다, 비웃음을 받다, 조롱을 받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ashamed of까지 하면 ashamed of 다음에는 명사 상당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조롱 당하다, 조롱 be left at은 조롱 당하다인데 이게 뭐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 수치를 느꼈다 그러면 이게 조롱 당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be에다가 ing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being laughed at. 그 다음에 by. 요거 이제 구동사 두 단어 이상의 수거로 뭉쳐진 동사구와 요거 수동태가 겹쳐질 때 누구에 의해서 요거 전치사잖아요. 근데 조롱하다는 at까지 붙어야 이게 조롱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면 being left at by 두 개의 전치사가 붙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거는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at by 수동태 동사구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He was ashamed that 절이란 건 뒤에 완벽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he 그러면 뭐야? 이것도 being이란 것은 단순 동명사죠. 단순 동명사. 단순 동명사는 뭐야? 그가 수치를 느끼는 시점과 그가 비웃음을 산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was left at 쓰고 by 또 한 번. 그렇죠? 그들에 의해 비웃음을 받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보면요. 원어민들은 needs, 우리가 want, need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잖아요. 그럼 my camera needs to mend가 돼야 될 것 같아. 형태적으로는. 근데 needs to mend 그러면 앞에 주어가 뭐를 고친다라는 뜻인데 여기 주어가 카메라가 됐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수리하는 걸 필요로 해요. 카메라 입장에선 수리를 받는 거죠. 자, 그럴 때 원래는 자 need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면 to 부정사만 써야 되는데 이게 to mend 해버리면 카메라가 뭔가 딴 거를 고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카메라 입장에선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needs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be mended에서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need 다음엔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 그런데 카메라 입장에서 수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be mended가 온다. 그런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안 써요. 이런 걸 이제 그 어법상 틀렸다고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원어민들이 그렇게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어민들은 내 카메라 수리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카메라가 수리 받는다. 이 느낌을 쓸 때는 needs ing. 이 자리에 want도 써도 돼요. My camera wants mending. 그럼 더 이상해지죠. 카메라가 의지가 없는 생각이 없는 무생물인데 원하긴 뭘 원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My camera wants ing, my camera needs ing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뭐다? needs to, wants to 수리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수리 받을 필요가 있다. need ing, want ing는 주어가 뭐뭐 받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her shoes want repairing.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ant는 원래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근데 그녀의 구두는 수리를 받는 대상이지 수리를 하는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be repaired가 돼야 형태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이 경우에 want to be repaired라고 안 쓰고 want ing를 쓰면 주어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그 repairing 그 수리라는 행위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need를 써도 뜻이 똑같아. 내 신발은 수리 받을 필요가 있어. needs mending, want repairing. needs mending, want repairing. 이게 주어가 수리받다. 주어가 수리받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serve가 있어요. deserve는 요 다음에 to 부정사 또는 명사를 써서 예를 들면 deserve는 뭐뭐 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deserve 이건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주어 deserve to 동사 deserve 명사 그러면 요거는 he is qualified라고 얘기합니다. qualified to 동사 또는 qualified for 명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할 만한 자격을 갖추다. 자격을 갖추다 할 때 qualify는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자격을 부여받았다 is qualified를 씁니다. deserve는 to 부정사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deserves 그러면 to 부정사를 하면 to 처벌 받을 만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사실 처벌하다가 아니라 처벌받다는 수동이니까 to 다면 동사 원형 be punished가 맞아요. 요거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또 아까 need, want처럼 주어 입장에서 처벌받는다라고 했을 때 수동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unishing이라는 동명사 형태로도 씁니다. 자, 그럼 need와 want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의미가 to be mended, to be repaired인데 수동의 의미인데 이렇게는 원어민들이 쓰질 않고 ing로 바꿔서만 쓴다. needs mending, wants mending, want repairing, need repairing 이렇게만 쓰는데 deserve는 ing도 쓰고 to be pp도 둘 다 쓴다. 그런 영어가 얼마나 변덕스러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자. 한국어가 100배, 1000배 더 변덕스러워요. 변형이 더 아주 현란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영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들은요. 미안해. 선생님이 좀 숫자를 줄여보려고 한 건데 정말 여기 준 11개, 12개 표현은 항상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관용구는 뭐다?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 그냥 닥치고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아니고 it is야. it is no use ing 그러면 동명사 ing가 진짜 주어, it이 가주어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쓸모없다 라고 얘기할 때 it is no use ing, it is of no use to 부정사 같은 뜻입니다. So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spilled라는 것은 동사 spilled라고 그 변형하기도 하고 spilled 이렇게 변형하기도 합니다. 요거 흘리다입니다. 그래서 spilt milk라는 건 세 번째 과거분사. 그래서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의 대상 앞에 over를 많이 써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엎질러진 우유,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우는 것은 소용없다, 쓸모없다. It is 이때는 useless to 부정사, useless to cry를 또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위에다 썼죠. It is no use crying 대신에 it is of no use를 쓸 때는 똑같이 no use인데 of 하나 더 들어갔다고 to cry를 써야 되는 거야. To cry over spilled milk. 그럼 지금 세 가지 표현이죠. It is no use ing, it is of no use to 동사원형, it is useless to 동사원형,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이건 반드시 세 가지 표현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there is no ing가 있어. there is no ing는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이 세상에 there is no ing 그러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불가능해 라는 뜻입니다. There is no knowing. 아는 것은 없다. 이게 뭐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What may happen in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It is impossible to know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와 이거 진짜 원어민들 많이 쓴다니까요. It goes without saying. 대절 이하라는 것은 이 진짜 주어가 되고 이식 가주어가 돼서 대절 이하라는 사실은 말하기 없이도 흘러간다. 이 말은 뭐야? 그거 굳이 말 안 해도 사람들 다 알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은 it is needless to say this. It is 자 뭐라고요? 필요가 없어. 그거 안 해도 돼. needless는 안 해도 돼. 이거요. 아까 useless랑 은근히 헷갈린다. 다시요. It is useless to say that 하고요. It is needless to say that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useless to say that은 누가 뭐뭐 했다는 거 말해봤자 말해도 소용없다.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It is needless to say that은 뭐뭐 말할 필요도 없다요.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건 뭐야? 쓸데없어. 그거 아무런 효과도 없어. 말해봤자 걔 들어쳐먹지도 않아. 요 말을 듣는 사람의 어떤 고집 같은 거, 거절의 의사를 좀 느낌을 강조하는 게 it is useless to say. 네 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고요. It is needless to say that은 뭐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건 뭐냐? 말 안 해도 다 알아 라는 뜻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뜻입니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useless를 써야 되느냐, needless를 써야 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은 뭐야? 말 안 해도 다 알아 라는 뜻입니다. It is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대절 이하라는 거는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it's a matter of cour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is needless to say that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가 그렇게 당연한 건데 honesty is the key to success. 키 열쇠라는 거는 문에다 꽂는 거죠. 그래서 to 다음에 문 개념으로 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success가 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장을 많이 접하다 보면 key to 이게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key to 동사 원형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시작은 뭐다? 이게 열쇠잖아. 열쇠. 그렇죠? 열쇠는 문에 맞는 거죠. 그래서 문에 해당하는 명사 형태가 와야 돼. 그래서 뭐냐면 key to succeed, success 같은 경우는 명사형 success가 있어서 key to success 썼지만 뭐가 있을까?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하면요. key to 이것도 마찬가지 solution이라는 해결책이라는 명사가 있어. 이게 원칙이고 그러나 key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 그래서 부정사도 씁니다. 그러나 원칙 출발은 뭐야? 열쇠라는 거는 문에다 갖다 꽂는 거기 때문에 명사형을 써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다. 그러나 to 부정사도 허용한다. 자, 뭐뭐는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거야. It is needless to say that. Needless to say that. A matter of course.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그래. Honesty is the key to success. 같은 뜻입니다.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Cannot help ing. 와,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죠. 형태 헷갈립니다. Cannot help ing에서 이 help는 avoid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피하다죠. 그러면 뭐 하는 것을 avoid는 동명사만 목적을 취한 동사라서 뭐 하는 것을 피하다? 근데 피할 수가 없대요. 하지 요거 해석을 뭐라고 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빼박캔트라는 얘기야. 빼박캔트. 필연이다 이거는 필연. 이때 cannot but 동사 원형을 써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뭔지 알아? cannot help ing at the funny side. 그 웃기는 장면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웃음이 빵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cannot but 동사 원형 여기 얘기했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cannot choose but choose 선택하다가 들어가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에 다른 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똑같이 but 뒤에 지금 보면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해도 또 역시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근데 이 choose를 명사 choice로 바꿔서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뭐를 제외하고 but 다음에는 또 to 부정사가 들어가요. 이게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cannot but laugh, cannot choose but laugh,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입니다. 이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빼박캔트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게 헷갈리죠? 요거 잘 구별해서 입에 붙여놔야 됩니다. 입에 붙이고 손으로 자꾸 써봐서 손이 기억하게 하고 내 눈이 그 표현을 기억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헷갈립니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could not choose but 동사원형, could not but 동사원형. 다음에 on ing를 뭐뭐 하자마자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다? as soon as 다면 주어 동사 형태로 와야 되고 이 말은 뭐야? 이거 했을 때 걔도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on returning home 집에 돌아오자마자 근데 이거 집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문장 전체의 주어 he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몸을 던졌어 소파 위로.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when 그러면 하자마자 사실상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러면 아주 짧은 찰나더라도 집에 돌아온 게 먼저죠. 소파에 몸을 던지다보다 돌아온 게 먼저잖아요. 근데 as soon as나 when을 썼을 때는 returned home through 시제를 같은 시제를 씁니다. 같은 시제를 써요. 그럼 뭐 다른 시제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부정부사구 도치 구문에서 부정부사구 이게 왜 부사다? 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no sooner는 더 빨리 sooner가 더 빨리란 뜻이야. 더 일찍이란 뜻입니다. 그럼 요거 when의 개념이죠. 근데 거기 no가 붙어서 이거를 우리가 부정부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태가 no sooner had pp than 씁니다. no sooner had pp 그러면 had pp 여기는 지금 과거 완료 시제죠. 과거 완료. 그리고 then 다음에 he through는 과거 시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돌아온 게 사실상 소파에 몸을 던진 것보다 앞선 시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as soon as나 when을 썼을 땐 돌아온 시점과 몸을 소파에 던진 거를 같은 시제로 퉁쳤단 말이야 지금. 이게 시간차가 별로 없다고 봐서 as soon as나 when은 그래요. 근데 no sooner를 쓰면 이때는 sooner 때문에 이거 비교급이잖아요. then이 생기면서 집에 돌아온 게 침대 소파에 몸을 던진 것보다 확실히 앞선 시제임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No sooner had he returned 과거 완료 than 그리고 나서 he threw 과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바꾸냐? hardly, rarely, 그 다음에 scarcely라고 쓰고 읽을 땐 scarcely라고 읽어야 돼요. hardly, rarely, scarcely had 주어 pp 과거 완료죠. 그 다음에 저 hardly, rarely, scarcely는 when이나 before와 호응을 합니다. 아까 no sooner는 then과 호응을 했죠.
네, hardly, rarely, scarcely는 when before와 호응을 합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he threw himself, 소파에 몸을 던졌다. 와, 이거 뭔가 어려워서 자주 안 나올 것 같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부정부사구 도치. 이 영어의 도치라는 건요. 사실상 원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에 두는 게 도치예요. 부사구 도치도 예를 들면 해가 뜬다 할 때 대표적으로 Here comes the sun 르르르르 비틀즈 노래로도 있는데 Here comes the sun 해가 뜬다 할 때 부사가 앞에 오면 그 다음에 동사 주어를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the sun comes here 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와 여기 해 떴어 일로 와봐 장소 개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 안 써, 도치 안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제일 자주 나오는 도치 구문이 바로 부정부사 도치 구문이에요. 부정부사구를 쓴 다음에 시제를 표현하는 조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 원형 쓰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have, pp는 여기 pp가 오지 동사 원형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 주어 플러스 본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여기다 have나 여기 have나 had가 들어가면 이것과 결합이 되는 pp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부부 조주동 이게 부정부사고 도치구문의 정해진 틀입니다. 요거 꼭 외워주세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선생님이 외웠던 가장 짧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구문은 뭐냐? 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할 때 사실상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짧고 쉬운 문장은 이런 겁니다.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자, 요것은 hardly, scarcely, rarely. 자, 이거 부정부사구죠. 그 다음에는 자, had he seen me 여기다가 when이나 before he ran away 이렇게 됩니다. 자, no sooner 다음에는 than을 썼고요. no sooner 다음에는 than을 썼고 hardly, scarcely, rarely 다음에는 when이나 before를 씁니다. 이게 똑같은 뜻. 그는 나를 보자마자 튀었다. as soon as로 쓰면은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보자마자 튀었다 할 때 as soon as를 쓰면 he saw me와 he ran away 시제를 같은 시제를 써야 된다. 근데 no sooner, hardly, scarcely, rarely를 쓰면 then, when, before를 각각 써서 그가 나를 본 거는 과거 완료로 도망친 건 과거로 시제를 차별화해서 써야 된다. 어때요? 밑에 있는 예문들보다는 내가 쓰는 게 조금 짧지 않나요? 느낌이.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관용구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on ing 할 때는 일종의 분사 구문이 되기 때문에 주절 주어를 또 쓸 필요가 없습니다. On returning home, he threw himself on the sofa. 과거만 쓰면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다음에 feel like ing가 있어요. feel like ing는 feel inclined 다면 to 부정사를 씁니다. incline이 기울어지는 걸 느낀다는 거거든요. 나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라는 뜻이에요. 이건 intent to 동사원형 뭐뭐할 의향이 있다. 우리가 의도가 있다. 의향이 있다 할 때 향이란 게 뭐다? 마음이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have intention to 동사 원형 쓰고 have intention of ing도 씁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야. 나 그쪽으로 마음이 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feel like ing, feel inclined to 동사 원형, intend to 동사 원형, have intention to 부정사, have intention of ing 다 같은 뜻이다.
feel like making a trip somewhere. 어딘가 여행 떠나고 싶어. feel inclined to make 동사 원형. 요거 그런 의도가 있어 마음이 생겨.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make a point of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내 하루 일과 중에 한 지점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ake it a rule to 동사 원형 규칙적으로 뭐뭐 한다, 꾸준히 뭐뭐 한다는 뜻입니다. be in the habit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 of ing를 써요. make a point of ing, make it a rule to 동사 원형, be in the habit of ing. 투부정사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make it a rule to가 무슨 딱딱하고 무슨 교과서에나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나 늘 그래. 나 꾸준히 하고 있어 할 때 I make it a rule to 동사 원형 입에 붙어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make a point of ing, be in the habit of ing 다 같은 뜻이다. make a point of getting up at 6 in the morning. 아침에 나 늘 6시에 일어나. 이거 늘 규칙적으로 꾸준히 뭐뭐 한다는 뜻이에요. make it a rule to, make a point of ing, make it a rule to get up, make a point of getting up. I am in the habit of getting up.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be on the point, 뭔가 비슷해. make a point of 나왔는데 이번엔 be on the point 또는 be on the blink of ing. 이 blink가 무슨 뜻이에요? 눈을 한번 깜빡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찰나에 라는 뜻이거든요. be on the point, 콕 집어, 와, 그 순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be on the point of ing, be on the blink of ing란 건 be about 동사 원형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곧 할 거야. 이거를 be on the point of ing, be on the blink of ing.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하려고 한다. be about to 동사 원형. He was on the point of going out 하면 나가려던 참이었다. He was about to 동사 원형 되는 겁니다. 다음 come near ing를 꼭 써요. come near ing는 뭐뭐 하는 것. 그럼 하는 것 그러면 투부정사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꼭 투부정사 아니라 동명사만 쓴다 이겁니다. 이걸 관용구라고 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갔다. 거의 뭐뭐 할 뻔하다. 이 말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까스로 무엇을 모면했다. 가까스로 무엇을 피했다. 가까스로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nearly 거의 escape ing. 요거 거의 피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가까스로. 우리말하고 영어는 통한다니까. near가 뭐야? 가까운 근처에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라고 얘기하는 가까스로 겨우 살짝 피했다는 겁니다. come near ing 뭐뭐 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갔다. 거의 뭐뭐 할 뻔했다와 가까스로 피했다는 같은 뜻이 됩니다. came near falling into the pit. pit은 구덩이에 빠질 뻔했다. 빠지지 않았다가 결론입니다. 가까스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피했다. 뭐뭐 할 뻔했다. 가까스로 피했다. 같은 뜻이라는 우리말 관계성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외우는 겁니다. come near ing, nearly escape ing. 그 다음에 of, once, 소유격, 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ing 그러면 직접 뭐뭐한, 스스로 뭐뭐한, 본인이 뭐뭐한, 혼자 힘으로 뭐뭐한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showed me a picture of her own painting 그러면 이건 뭐야?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그래서 of 하면 뭐뭐의잖아요. 근데 이게 뭐뭐한 사진이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그린, 자기가 직접 찍은 그러면 her own, tak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She showed me a picture painted by herself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이 제기대명사에 for를 쓰면 for herself와 by herself가 어떻게 다르냐? for herself는 without anyone's help.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것은 혼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for oneself는 by oneself는 비슷한 건데 사실 눈 감으면 떠올리는 장면은 똑같은데 alone 외롭게 느낌이 다르죠.
걔 능력이 있어서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얘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요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냥 같은 어차피 혼자라는 거잖아요. 혼자의 능력이 됐든 외롭게 감정적인 표현이 됐든 둘 다 눈을 감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애가 사람이 혼자 있는 거야. 요즘은 비율적으로 for oneself는 거의 안 보이고요. 요즘 쓰이는 글들에서는 by oneself 하면 문맥에 따라서 혼자 그냥 혼자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혼자 했다. by oneself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어쨌거나 of one's own ing 그러면 누구의 도움 없이란 뜻이 되는데 이것도 by oneself를 씁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느낌을 이제 강조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접 뭐뭐한 of one's own ing 또는 by oneself. be far from ing는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말하고 똑같아. 뭐뭐 걔는 뭐뭐랑은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어 그러면 에이 걔는 절대 아니지. 이런 뜻입니다. Your work is far from being satisfactory인데 이때 형용사만 쓰기도 해요. 이거 satisfactory는 만족을 주는 남들에게 만족을 주는 만족스러운 거. 에이 걔 작품은 네 작품은 요번에 별로 썩 마음에 안 든다.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때 be far from being satisfactory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뭐다? 아 이거 영황이야. never 형용사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be far from ing 결코 뭐뭐가 아니다. never 결코 뭐뭐가 아니다. 뭐뭐랑은 거리가 멀다.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not without ing 뭐뭐 하는 것 없이는 즉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 하지 않는다. 이거는 표현을 봐야 돼. They never meet. 만나는 일이 없어. Without quarreling. 말다툼 없이는 만나는 일이 없어. 이 말은 뭐야? 자, 말다툼 없이 만나는 일이 없다라는 건 뭐다? 똑같은 뜻은 만날 때마다 다툰다. 붙여 쓰는 거죠. 만날 때마다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enever meet 만날 때마다 그들은 싸운다. 주어 동사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먼저 관계성을 기억해야 돼. 그들은 싸우는 것 없이는 절대로 만나지 않아. 만나기만 하면 싸워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싸운다.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까지 기본적인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